네, 안녕하세요. 6월 3일 디일렉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의 관심사죠. 한미 반도체 독점이 무너졌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엽 대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예, 기사도 쓰고. 예. 예. 요즘 대표라고 안 합니다. 요즘 전문 기자로. 전문 기자. 예.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랑 굉장히 오랜 기간 후공정 분야에서 이제 협력을 해왔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HBM 관련해서 꽤 오래 전부터 한 2016년, 17년 이때부터도 그때는 이제 물론 기술 방식이 다른 그때는 이제 하이닉스 관련 하이닉스 쪽에서도 NCF 방식 지금 삼성의 그 NCF 예. 방식을 쓰면서 그때도 이제 듀얼 TC 본더를 공급을 했었고 그때 뭐 자료도 내고 해서 제가 기사 쓴 기억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하이닉스가 MR 머프라는 방식 매스 리플로우하고 그 몰리드 언더필 방식 자체가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서도 어쨌든 올려놓는 이 본딩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계속 공급을 했고 지금 뭐 글로벌하게 AI 시장이 워낙 뜨지 않습니까? 뭐 엔비디아가 워낙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TSMC에 또 HBM을 공급하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뭐 거의 HBM에 투자를 거의 완전 몰아주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완전 올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하이닉스의 TC본더를 HBM용 TC본더를 한미반도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주가 측면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이죠. 네. TC 본더라는 것이 이제 TSV 공정 끝난 그 칩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는 이렇게 장비죠. 예, 맞습니다. 그 뭐 살짝 올려가지고 이제 열과 그 압력을 인해서 그래서 TC거든요. 뭐 서멀 컴프레션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했었는데 이 독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내용의 정확한 팩트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뭐 모든 기업들이 무엇인가를 조달할 때 한 곳으로만 조달을 받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죠. 그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런데 뭐 작년 연말 뭐 하여튼 작년부터 얘기는 계속 됐던 것 같고 한화 정밀기계의 이 사업부와 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자사 공정에 맞는 MR 머프 공정에 맞는 TC 본딩 장비에 대한 이제 개발건을 이제 한화가 이제 의뢰를 받았다. 일단 한화가 개발을 계속 해왔고 또 뭐 창원 공장에서 이제 만들고 또 이제 테스트 웨이퍼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장비 들여놓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장비사에서 웨이퍼 받아갖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뭐 결과가 괜찮게 나오니까 오늘 6월 3일인데 며칠 뒤에 6월 10일 날 장비 2대를 테스트 장비입니다. 라인에 입고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콜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통과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외부 테스트 웨이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품질에 대해서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양산 라인에 넣어보고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제 양산 라인에서 테스트를 해본다고 그래요. 그걸 7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거든요. 7월 말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양산 장비가 아니고 이제 양산 테스트 장비라고 봐야 되니까 완전히 통과됐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면 7월 말까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통화되면은 바로 양산 라인에 이제 도입될 수 있는 승인이 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화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베스트 시나리오를 그리는 분들은 뭐 7월 말까지 양산 라인 테스트 통과하고 연말에 있을 뭐 한 30-40대 정도의 HBM3E 12단 그러니까 12개에 적층하는 그 어떤 그 라인에서는 한화 장비가 잘 됐을 때 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연말에 한 4분기 정도에 하이닉스가 이제 그 본딩 장비 더 추가로 들여놓으려고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과를 못하면 물론 못 받는 거고요. 그렇죠. 통과를 하게 된다면 뭐 10대에서 20대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비는 HBM3가 아니고 HBM3E용
예. 차세대 그 공정에 들어가는 본더 장비를 지금 12단 만드는 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음. 지금 한미권은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거에서도 이제 12단 대응이 예. 가능한 것도 약간 개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 하나 정밀 기계 입장에서 잘 됐을 때 7월 때까지 하고 만약에 연말 돼서 이제 두 번째 공급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 하이닉스의 TC 본드 관련된 매출 100% 먹던 것이 이제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겠네요. 한미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이고요. 한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물량이 10개가 온다, 20개가 온다 하면 그 중에 한 20%에서 한 많게는 한 절반까지도 물량이 배분될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7월에 테스트 통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통과를 했냐, 네. 안 했냐. 근데 지금 보도가 이미 이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오후 5시 넘어서 이제 그 경제지에서나 네. 기사 나오고를 저희도 이제 보고 추정 보도를 좀 했는데 네. 내용들이 다 맞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사실은 저희가 이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취재를 해왔었죠. 네, 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이제 보도를 못 하고 있었는데 기왕 보도가 네. 나왔으니까 네. 저희도 취재한 그래서- 내용들을 당일날 네. 급하게 빨리 풀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에 굉장히 커뮤니티 이런 데서 굉장히 이 이슈 때문에 시끄럽다가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장이 열렸을 때 과연 한미 반도체 요즘 거의 황제조 비슷한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네.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한 13%까지 빠지다가 네. 약간 좀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 네. 또 한미 반도체 새로운 주가 부양책 같은 거 좀 발표한 것 같은데. 오전에 계속 쭉 빠지다가 13% 이렇게까지 빠지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한미반도체 이제 오너이죠 박동신 부회장이 자사주를 30억을 매입한다고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누적으로 300 몇십억 이제 자사주 그동안 이제 다른 거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버셨으니까 아마 그 현금 가지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자료 보면은 굉장한 이제 자신감이 이제 묻어 있는 그 멘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듯이 당연히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한화가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 정도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다. 소문으로 알았겠습니까? 어차피 영업 그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도 있고요. 영업 라인도 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초부터 그런 얘기들이 사실 증권가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고 아마 오늘 오전에 이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구나라고 했을 때 자신감의 표현이랄까요?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표 나오고 난 뒤로는 뭔가 하락세가 좀 진정세를 좀 보여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HPSP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어딥니까? 그 장비회사. 그 이름 기억이 안 나요. EST. EST. 예. EST가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로 진입을 하겠다. 근데 특허 걸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맞소송 걸고 대표가 나와서 자신 있다 얘기하고 이러니까 HPSP 주가 많이 그 뒤로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게 HPSP도 장비 한 개 장비로 주가가 몇 조 단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시총이. 근데 이제 혼자 공급할 때와 또 경쟁사가 있을 때의 차이가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테스트 장비 들어간 건 너무 호들갑 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 하자가 있으면 탈락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양산 라인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데 대한 좀 자신감의 반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쨌든 한미 반도체 직접적인 영향이 이제 내년부터라도 올 하반기에 이제 발주분부터 오려고 한다면은 이제 7월에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쩔 수는 없죠. 안 된다면. 근데 이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이닉스 제조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는 장비 2대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이제 그 장비도 앞에 그 웨이퍼 들어오는 푹 들어오는 EFM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들어가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급하게 빨리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장비 안에 이제 핵심 알맹이만 이제 받아와가지고 앞에 EFEM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사이맥스 같은 데서 사가지고 그 라인 안에서 이제 테스트를 빨리 급하게 하겠다라고 빨리 달라고 지금 급하니까 지금 약간 그런 일정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이 평가 장비 처음에 만들 때부터도 하이닉스의 제조단에서도 관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 평가하고 해야 이제 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 곳에만 받아오던 것들을 좀 이 분산을 시켜놔야 리스크도 줄이고 뭐 예, 가격도 가격 이렇게 내고력도 내고 협상력도 생기기 때문에 하이닉스 안에서도 그렇게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어서 이번 7월까지 통과를 못하면은 뭐 그 뒤로 이제 시일은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되면은 이제 바로 가는 거고 안 되더라도 그 방향성에서는 큰 변경점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예, 방향성으로 안 바뀌기 같은 게 지금 보니까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하나 정밀 기계 말고도 ASM 자회사도 이 관련 장비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던데 ASM 장비는 몇 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고 ASM PT라는 회사가 ASM 뭐 퍼스픽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네덜란드의 ASM 인터내셔널 그 자회사는 아니고 ASM 인터내셔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글로벌 장비 기업입니다. 이제 후공정 장비 위주로 하는 회사고 실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본딩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일단 공간이 좀 많이 차지하는 단점 거기다가 뭐 일단 조금 가격에 대한 좀 비싼 국산 장비보다 조금 비싼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어떤 개선점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 되죠.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거기 있는 거 갖다 쓰지 뭐 그렇게 자꾸 뭐 요구를 하십니까 해서 안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안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래 사이트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조금 개선 요구에 좀 부응하는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하는 거에 따라서는 2파전이 아니라 3파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과는 나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ASMPT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12단 같은 경우에 지금 히티드 MR이라고 해서 MR 넣기 전에 이게 이제 웨이퍼 그 다이 두께가 좀 더 얇아지거든요. 왜냐면 8단 쌓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얇아져야 이제 두께가 크게 안 늘어나니까 더 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무슨 셀로판지처럼 팔락팔락 거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요 와피지를 잡기 위해서 살짝 올릴 때 히팅하고 살짝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스 리플로로 돌려야 얘가 또 안 쪼그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히티드 MR 뭐 이걸 평가를 해봤더니 ASM PT께 뭐 이제 결과물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괜찮게 나왔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나머지에 뭐 풋프린트 이런 그 공간 차지하는 것도 결국엔 생산성하고 영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뭐 장비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딴 데보다는 조금 면적을 더 잡아먹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개선해주면 이번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어쨌든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그 한미 반도체가 됐든 ASMPT가 됐든 뭐 이렇게 2호나 3호가 되든 이렇게 할 것 같고 이게 양산 테스트를 얼마나 이제 잘 통과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동안 하이닉스에 독점해왔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게 독점이 깨지고 난 다음에 좀 뭔가 뭐 만회해야 된다, 만회 전략이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마이크론에 좀 일부 장비가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 또 삼성전자에 뭐 들어간다라는 썰도 있는데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판매 공시를 했기 때문에 200 몇십억짜리 이제 올 상반 이제 초에 이제 공시를 했었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방식이 다릅니다. 거기는 삼성하고 같은 NCF 방식이거든요. 필름 방식이에요. 필름 방식이니까 이 서멀 컴프레션 그러니까 누르는 뭐 온도는 그렇다 치고 누르는 힘이 지금 하이닉스의 그 MR 머프에 들어가는 그 DC 본딩 같은 경우는 누르는 힘이 한 몇십 뉴턴 정도, 몇십 뉴턴, 뭐 30뉴턴, 40뉴턴, 뭐 정확한 뭐 누르는 뭐 스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누르는 힘인데 NCF는 그거보다 한 10배는 더 눌러야 되거든요. 뭐 한 300뉴턴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들어간 거하고는 약간 방식이 달라요. 좀 더 세게 눌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계 구조 강성이나 이런 것도 아마 더 보강이 돼야 될 텐데 마이크론이 넣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외부의 한미 반도체가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 마이크론하고의 어떤 지금 한화가 마치 이렇게 웨이퍼 왔다 갔다 하고 장비 라인에 넣어서 양산 테스트하고 하듯이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이번에 발주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에 들어간 건 굉장히 마이크론이 얼마 규모 공급합니까? 지금 공시난 금액은 올 초에 200 몇십억 정도 200 났었어요. 근데 장비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한 20억, 30억 정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러프하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는 제가 금액이나 뭐 대수는 잘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금액으로 발주를 받았고요. 이제 7월 1일까지 7월 달까지 이제 다 그 넣는 걸로 했기 때문에 상당수 좀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하이닉스 넣은 거하고는 다른 말하자면 삼성의 기술 방식이 이제 마이크론에도 콜 통과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삼성에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그 전에 마이크론에 상당히 많은 한미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왜냐하면 이게 또 뭐 어쨌든 잘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마이크론 그게 좀 잘 이게 그 성능이 나오면은 삼성에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외부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지는 않았는데 한미 반도체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 상대로 소송을 뭐 아시겠지만 뭐 보도에는 안 났지만 굉장히 가열차게 소송 걸고 치고받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거로 약간 싸운 거 비슷하게 했었죠.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거의 이긴 걸로 뭐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미 반도체 높으신 분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최종 결과로는 한미가 이긴 거였는데 또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꼭 등을 돌려버리면 이제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각자 소송비도 각자 내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소송을 끝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그 뒤로도 거래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마이크론에 공급을 이미 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세메스 거를 주력으로 갖고 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메스께 뭔가 불안한지 뭐 일본의 신카와 맞습니까? 신카와? 하여튼 일본의 S 장비사로부터 장비도 또 받아왔고 NCF 공정을 거기는 MR 워프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NCF 공정으로 이미 라인을 다 깔아놨고 그 필름 하는 회사도 일본의 그 소재 회사랑 한국의 또 LG 화학이랑도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는 없고 삼성의 기술진은 이게 지금 HBM이 이제 적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열 빼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 때문에 NCF가 오히려 유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은데 하이닉스에 들어갔던 그 장비가 아니라 마이크론에 들어갔던 그 장비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삼성에 들어갈 텐데 글쎄요. 그 지금 자회사들이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딘가 이제 보도에서 이제 삼성의 뭐 공급에 대한 이제 물꼬가 좀 트일 수 있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났는지 보고서가 났는지 아니면 뭐 IR을 이제 한미반도체가 많이 하니까 그 자리에서 슬쩍슬쩍 얘기한 것이 밖으로 나와서 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일부 얘기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더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삼성이 워낙 또 그런 어떤 그 외부 언론에 얘기가 새어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됐다라는 제가 알고 있던 버전은 조금 된 버전인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죠. 뭐 또 지금 다시 또 얘기가 재개가 되고 있을지는 봐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사실 세메스도 있고, 일본에서도 장비도 사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미반도체 것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지금 근데 지금 HBM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DS 부문장도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5월 회기 중에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가 됐고 그 언론에서는 올드맨에 귀한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였던 거 혹은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거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타결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바꾼다. 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낮게 봅니다. 아니 뭐 한미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에 들어갔으니까 삼성과 비슷한 방식의 장비가 검증이 됐으니까 뭐 장비를 바꾸는 개념은 아니고 도입을 할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었고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다가 드롭이 됐는지 드롭됐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지 뭐 혹은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라고 하는 건지는 나중에 한번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들이니까요.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한 10점 지금 현재도 한 39% 빠졌는데 그래도 시가총액이 14조 500억. 이거 예. 엄청난데요. 네. 이게 보면은 TC 본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미래 비전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올해 그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로 매출을 한 어느 정도 올리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뭐 증권가 예상치는 한 5천억에서 5,500억 정도 매출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TC 본더만? 아니요. 전체 전사 매출이요. 네. 원래 뭐 그 소 싱귤레이션 장비와 네. EMI 실딩, 뭐 카메라 모듈 쪽,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반 플립치 본딩 장비 쪽 그 전통으로 하던 산업군이 있고 TC 본더는 이제 뭐 비교적 최근에 이제 팍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한 전체 전사 매출 한 5,400억에 뭐 TC 본도가 증권사 볼 때는 뭐 40% 예상한 데도 있고 60% 넘어서까지 간다고 보는 데도 있는데 약간 유동적인 한 절반 정도는 5천 몇백억에서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전사 매출 5천 몇백억 정도에서 절반 정도는 한 3천 언더 정도로 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보는 것 같고 증권사들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전망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IR 워낙 자주 하는 회사이고 접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듣고 아마 좀 영감을 얻어서 추정.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추정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게 궁금한 게 14조 정도면은 지금 LG전자 시가총액이 한 16조 정도? 뭐 이 정도 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LG전자는 한 몇십조 하는 회사고 이게 전체 매출 5천억에 하는데 이제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독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독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익률도 좋을 것이다. 아니 뭐 AI가 뭐 혼자서 다 했고 네. 그 AI를 그 보드를 만드는 회사가 TSMC가 혼자서 다 하고 있고 네. 그 보드 안에 또 HBM 넣는 데를 하이닉스도 혼자서 또 했고 네. 거기에 한미반도체가 본디 장비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확 올라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마이크론도 한다 그러고 삼성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삼성이 지금까지 지금 HBM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게 결국은 GPU하고 궁합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궁합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D램 시장을 보면은 항상 삼성이 어떤 DDR3, 4, 5 뭐 그래픽 뭐 GDDR 이거 내놓을 때마다 인텔이나 이런 쪽 인증을 먼저 받고 삼성이 만들어 놓은 거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그 보고 특성을 좀 따라하는 거에 많이 했다면 지금 완전 뒤바뀌어 갖고 삼성은 이건 해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뒤에 애들이 따라오는 거를 저걸 했지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저거 어떻게 맞췄지 하고 이 능력은 삼성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다. 해본 적도 없고 원래 1등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늦어지는 건데 이것도 언제 가느냐의 문제이지 결국은 뭐 저기 어딥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거래소가 많아지는 게 엔비디아도 좋죠. 요즘 뭐 독점이다 보니까 워낙 그 뭐 영업이익률이 그 이익률이 뭐 한 70% 육박하고 이러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만약 이제 이게 밴드가 여러 개 생기게 되면은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익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혼자 넣다가 옆에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하이닉스 안에서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고 또 뭐 그에 맞춰서 한미는 뭐 마이크론 또 삼성전자 삼성 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마침 또 세메스가 차세대 HBM용 본딩 장비를 양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메스가 이런 거 장비 관련해서 뭘 새로 양산 중이다 이런 거 밝힌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뭐 12단위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12단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NCF용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에 들어가니까 NCF용이겠고 세메스는 물론 삼성전자에 공급한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당연히 삼성으로 들어갈 거고요. 작년에 뭐 1,000억 했는데 올해 TC본도 HBM용 12단 매출 목표를 2,500억 원 이상으로 잡았다라고 자료에 써서 이제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2,500억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한미일에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타이밍이 미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 와중에 이런 보도자료까지 세메스에서 냈는데 2,500억 이상 목표로 잡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말고는 뭐 딴 데서 들어올 여지가 없다. 뭐 일본의 아까 얘기한 S사 제외하면요. 2,500억 정도면 우리가 지금 거의 아도를 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아마도 한미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메스가 이런 보도자료 그냥 내지는 않거든요. 마이크론도 사실은 이제 초도로 이제 물량이 들어갔는데 다음번 추가 물량 들어온 걸 이제 봐야 돼요. 왜냐면 안 나오면 이제 넣어놨더니 좀 별로다 싶어서 더 이상 지불 안 하는 것들이니까 초도 물량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봐야 되고 혹은 그게 이제 추가 물량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그것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뭘 좀 이렇게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뭐가 안 된다 이거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고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좀 스무스하게 마무리 되거나 혹은 스무스하게 마무리가 안 돼서 뭐 다시 반품이랑 10백인데 그럴 일은 거의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좀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가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도 이제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 원래 제일 잘하던 게 싱귤레이션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숫자로만 보면은 별로 완전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 전통에 대한 것도 쫙 올라가면서 신규도 쫙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전통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신규가 올라가면서 좀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메워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사업의 경쟁력도 다시 좀 재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소 장비 쪽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다음에 제가 다음에요? 뭐 부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고객사에서 좀 투자를 좀 안 한 것도 있을 테고요. 또 디스코라는 회사 그 장비를 갖고 와서 거기 핸들로 붙여갖고 팔았던 게 원래 주력 비즈니스였는데 직접 이제 마이크로소라는 독자 국산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너무 좀 이르게 좀 국산화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그게 어쨌든 디스코 측으로부터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아예 그냥 우리가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소로 한다라고 이제 태세 전환을 좀 한 것 같은데 뭐 저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거 언제까지 갖고 와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것이 왜냐하면 그 장비 마이크로 자르고 이렇게 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특허는 다 만료가 돼 있고 근데 이제 후공정이나 이런 쪽 업계에서는 워낙 디스코가 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디스코를 그냥 거를 사서 쓰길 바라는데 신규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이제 레퍼런스가 좀 쌓이려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보도 나온 이후에 한미 반도체 대응 정말 기민하게 대단하죠. 자사주 30억을 또 오너 개인 그동안 누적으로 뭐 300 몇십억씩 이제 샀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기존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한미 반도체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볼 때는 갓동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갓동이 뭐 이러는데 갓동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여의도 가면은 여의도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그 LG 화학 그 광고 팍 달려있던 한미 반도체 여의도에 그 제가 반도체 장비 그 큰 전광판 그 광고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래도 여의도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좀 예. 보라 뭐 이런 예. 거 같은데 그 광고비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 뭐 한미반도체 옛날에는 뭐 업계 사람이나 뭐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았지만 요즘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아는 기업이 됐어요 이제. 예. 이 집이 2대째잖아요. 예. 지금 1세 그 창업주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자꾸 하셨고 이제 2대째 보통은 기업이 크면 2대째 많이 크거든요. 네. 확 큰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뭐 이미 주가는 뭐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LG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네. 수준. 그러니까요. LG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엄청 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LG는 뭐 하나 뭐 약간 근데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 얼마 대단한 거죠. 무슨 뭐 국민기업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제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 200에 뭐 또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견기업 중에 처음인 걸로 제가 아는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 실적 면에서도 걸맞는 예. 그런 숫자가 나와야겠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고평가해서 뭐 일반 뭐 투자자들이야 뭐 네. 벌고 떠나는 분들도 있고 뭐 잃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총 대비 지금 매출이나 이제 네. 이 규모 면에서는 네. 뭐 확실히 평가를 굉장히 잘 받고 있다라는 게 네. 팩트이죠. 미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던데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근데 뭐 오너가 오늘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했으니까 잘 지켜봐야죠. 하여튼 예. 그런 대응은 정말 안에 누가 전략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다 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